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게 주어진 인생의 많은 부분을 소모한 60대 여성입니다. 뛰어나게 행복한 일도 없었습니다만 잔잔한 즐거움은 있어서요. 이게 팔자가 좋은 것이겠거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저는 슬하에 딸 자식 하나를 두었고요. 이 아이는 다행히도 일찍 짝을 만나게 되어 스스로의 가정을 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죠. 저는 남들이 말하는 효부에 가까운 여자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착하고 효성이 깊은 그런 여자는 아닌데 남들이 그렇게 하기에 원래 저도 그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오랜 지병을 앓고 계십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도 시아버지와 같은 병을 앓으셨고 기나긴 병간호 끝에 시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가셔서 다들 호상이라고 저를 다독였던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60이 넘은 저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지는 내 딸이나 다름이 없어. 너는 나한테 내 딸이다. 하염없이 애정만 쏟아주시는 어른은 아닙니다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머님도 분명 부족한 면이 있고 저도 며느리로서 못하는 부분이 분명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곰 같은 며느리라도 어머님의 등은 긁어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저 어머님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시댁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하여 그렇게 어머님의 입안에 혀처럼 굴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죠. 별일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가다 저희 어머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여생을 남편이랑 등산도 다니고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집안에 들어온 바퀴벌레도 잡고 개도 기르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한테 시련이 찾아왔죠.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이 탓으로 치부하기 딱 좋은 그런 일들이었죠.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머리도 어질어질하고요. 분명 알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얼굴이 가물가물하고 알던 단어도 기억이 나지 않아 망신을 당하는 것이 싫어 입을 다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초조한 감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속옷에 실금을 하는 창피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 집에 와 있던 딸에게 눈물을 참고 말을 떼었죠. 미경아, 엄마가 조금 이상하다. 병원에 같이 가줘야겠다. 엄마? 요새 깜빡깜빡하고 아무래도 이상해. 엄마 나이엔 다 그래. 실금도 너무 그러지만 민경이네 엄마도 그러셨다더라. 아니야, 정말 이상해. 병원을 가봐야겠어. 그렇게 딸의 손을 붙잡고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신경과에 예약을 하고 차례를 기다려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그날을 보내고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간 날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선생님이 그러더군요. 말로만 듣던 알츠하이머 치매가 저한테 온 것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퇴행성 질환이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상하게 말하는 젊은 의사선생님의 표정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흔하다는 치매라지만 제가 앓게 될 줄은 몰랐었죠. 마냥 저는 신혼 초에 그 새댁인 것만 같은데 저의 몸은 이미 노년기를 맞았고 시어머니에게 시달며 받아왔던 스트레스부터 젊은 시절에 감수했던 마음고생, 몸고생이 절 이렇게 만들었다 싶었습니다. 이런 질병은 하늘에 죄를 지은 사람이나 앓는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근처로 남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60평생 옆에 있었던 사람이니 제일 먼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평생 남편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말을 하려니 어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죠. 딸을 키울 때 청기저귀를 두들겨 빨고 잘 말려 접으면서 꼬박꼬박 졸다가 옆으로 그대로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돌아와 제 쓰러진 몸을 흔들며 제 이름을 높이 부르고 통곡을 했었는데
같이 일어나 껴안고 울었던 그때처럼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겼던 것이죠. 함께 살고 있던 시어머니가 60대가 넘은 저희 부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때 뒤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저를 딸이라고 표현하던 노친네의 태도가 싹 바뀌더라고요. 어디 사람 구실도 못하는 신처럼 절 대하고 몸종처럼 부려먹기 시작하셨어요. 치매라는 단어에 꽂혀 아직은 멀쩡한 시간이 많은 저를 노예처럼 부릴 생각을 하신 걸까요? 게다가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이미 60 넘도록 저랑 함께한 제 남편이자 본인의 아들을요. 저랑 이혼시킬 계획을 짜고 계시더라고요. 그놈의 집구석이 장수 집안이라서요. 어머님이 이미 8순을 넘으셨는데도 큰언니가 아직 생존해 계세요. 그래서 전화로 연락을 종종 주고받으시는데 두 분 다 귀가 어두우셔서 외치듯 통화를 하시거든요. 그 소리가 제 방까지 다 들리는데도 그렇게 제 험담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60밖에 안 된 년이 벌써 정신을 놓겠다고 하니 아들이 어찌 살겠어. 요새 60이면 청춘이라고 하잖아. 남은 인생 마누라 똥이나 치우면서 살게 할 순 없지. 그렇지 않아도 원룸이나 한 칸 해주라고 하고 이혼을 시키려고 언니. 아니, 8순이 넘었으면 사람이 마음을 좀 곱게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평생 살면서 이혼 소리 한 번 안 나오고 금슬 좋게 살아온 부부인지라 이런 대우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는데요. 이걸 고스란히 남편한테 일러 바쳤더니 평생 저를 실망시킬 적 없는 남편은 늙음하기야 저한테 큰 실망을 안겨주더라고요. 이쯤 살았으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해서 안으로 굽는 대상이 마누라인 저일만 한데 지 엄마인 시어머니의 역성을 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해를 했겠지. 어머니는 그럴 뿐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가끔 정신없이 굴면 휴대폰 들고 그걸 녹화하고 계신다니까. 오해겠지. 아니야, 정말이야. 저번에는 당신이 내 똥치운 꼴은 못 보시겠다면서 이혼을. 시끄러워. 어머니가 어디 그럴 뿐이셔. 평생 소리를 안 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쩜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 싶어 야속했죠. 그런데 더한 고통이었던 게 뭔지 아시나요? 60 넘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효부가 아닙니까? 시모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통장, 도장까지 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 모르고 잠을 주무실 때 은근슬쩍 폰을 열어보니 자기의 귀한 아드님이랑 몸종인 제가 저렇게 싸우고 TV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있는데 그걸 고스란히 녹화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영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걸 다시 보니 정말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싶었죠. 그리고 제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심해진 것도 알게 되었고요. 이건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잘난 제 시어머니 휴대폰에 녹음이니 녹화니 정말 잘도 해놓으셨더라고요. 말짱한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통째로 먹고 찬장을 열어 익히지도 않은 통조림 햄을 손가락으로 뚝뚝 잘라먹는 모습 그대로요. 그런 거 말리지도 않고 증거로 잘도 남겨놓으셨더군요. 그런데 저도 이제 60이 넘고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 해주지 못한다면 제가 나름의 방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천천히 재산을 제 앞으로 돌리기 시작했죠. 문서가 있는 것이야 건드리질 못했고요. 현금 갖고 있었던 것을 조금씩 돌려놓기 시작했어요. 꽃 정실줄 놓은 년이 이 꽃에 물을 왜 주는 거야? 이 와중에도 눈치 없이 시어머니의 구박은 이어졌죠. 아직 정신을 놓지 않았는데도 화초에 물 조금 주는 제 모습이 그렇게 얄미운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그 와중에도 가끔씩 정신을 놓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물귀신은 싫었지만 내가 시어머니 발목은 잡아야겠다 싶어 마음이 급해지더군요. 그러던 와중 시모가 선수를 치더군요. 얘따 찍으라. 어머니! 시어머니가 불쑥 내민 것은 이웃 서류더군요. 어디서 구했는지 당신 아들 도장까지 꽝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차고 코가 차서 이야기를 했죠. 아니, 아이 아빠가 여기에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어미가 찍으라고 하니 두 말하지 않고 찍더라. 어디 미친년이랑 멀쩡한 남자랑 같이 산단 말이노?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버지, 병관까지 이 며느리가 다 했는데요. 나는 말짱한 며느리 두었지 니같이 미친년 며느리는 둔 적이 없다. 정말 어이가 없어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기를 들어서 남편을 불렀죠. 남편은 정년을 마치고 퇴임을 한 터라 바로 제 전화에 응답을 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봐요. 여보 어머니가 날더러 미친년이라 욕하고 이혼을 하래요. 아니 어머니 이 무슨? 남편은 평생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자기 엄마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눈치 없이 시모는 남편의 눈앞에 제가 실수한 영상들을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싸운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제가 실금한 영상, 햄을 손으로 퍼먹는 영상 등 남편한테는 숨겨왔던 그런 모습들이요. 하나하나 보면서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이 없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답이 없는 남편이 제 모습에 다른 의미로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시모의 표정이 기세등등해지며 패악을 부렸습니다. 내가 대신 도장을 찍어 이혼을 하라 했는데 이 불효 막심한 년이 널 끝까지 물귀신처럼 물고 느려지려고 한다. 그게 결정타였죠. 윽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남편이 뒤로 쿵 쓰러지더라고요.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인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눈을 스치더라고요. 119 불러요. 싸움이고 뭐고 있고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넘어지면서 뇌에 출혈이 생겨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올라가도 남편은 눈을 뜨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서 기적적으로 눈을 떴는데 정말 눈만 떴을 뿐이었죠. 껌뻑껌뻑이는 눈 이외에 다른 부분은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은 이랬습니다. 이제 몸을 온전히 사용하실 거라는 보장을 하진 못하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눈물조차 흘리지 못해서 축축한 수건으로 눈주변을 닦아줘야만 했죠. 저도 충격을 받아서 망연하게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추레한 몰골에 시모가 다가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니? 네 남편이니 네가 공경하는 마음 갖고 모셔야지. 정말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저를 모셔야 할 처지가 되니 그렇게 이혼을 밀어붙였던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얼굴을 바꿀 수가 있나요? 정말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내질렀죠. 다 됐고요. 어머니 나오세요. 저 이혼 서류 접수하러 갈 겁니다. 병 있는 것이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을 어떻게 돌보면서 삽니까? 귀한 아들 똥부터 오줌까지 다 받아주시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사세요. 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려 푸들푸들 떨었지만 저도 봐주지 않았죠. 더 약하게 느껴지는 시모의 손목을 붙들고 법원에 가서 그렇게 접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데 남편의 송아지 같은 눈망울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구하는 시어머니가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 귀한 아들이 덜 보고 싶은지 자리를 너무 자주 비워서 남편과 시모 몰래 빼돌린 제 돈으로 간병인을 샀습니다. 여보, 그 잘난 당신 엄마는 당신이 보고 싶지도 않은가 봐. 이렇게 병실에 오지도 않네. 속삭이면 눈가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저는 간병인한테 입을 다물라고 하고 남편이 보고 싶어 몰래 병실을 찾고 있고요. 이제 남편은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고 장애는 남아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조심스레 낙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을 시모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 불쌍한 남자를 위해 이혼까지는 하지 말까 하다가도 시모 때문에 영 마음이 쓰여 황혼이혼을 다시금 각오하게 되고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어쨌든 시모와는 쫑이고 하나 낙이 있다면 시모가 몸을 누인 집 한 칸까지 전부 제 것이라는 게 되겠네요. 현금 한 푼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좀 보려고 합니다. 시모가 평생 갑이 아닌 걸 알 때가 된 것이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